안녕하세요. 법도서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헌법 학자 중 일부 의견 및 수사 및 기소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허영석좌 교수님은 계엄령 선포 관련 현 시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는 주체는 대통령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더라도 이와 같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인호 교수님도 폭동 관련 무력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1980년 비상계엄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헌법학자님들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그리고 2025년 1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비상계엄 포고력 발표 등을 이유로, 또 24년 12월 31일 여인영 국방방첩 사령관을 정치인 체포조 명단 작성 편성 지시, 그리고 국회 선관위의 병력 투입 등을 이유로, 또 2025년 1월 3일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또 2024년 12월 31일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또 2025년 1월 6일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계엄 사전 모의 및 선관위 병력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2025년 1월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계엄 사전 모의하였다는 이유로, 또 2025년 1월 8일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회 출입 통제 및 계엄 전 윤 대통령과 회동하였다는 이유로 각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관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죄 등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력, 협박 행위, 즉 폭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헌 문란 목적 관련해서 형법 91조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91조 제2호에 규정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을 폐지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이 설령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나 선관위 같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즉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의 일부로 평가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내란 수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저런 합의체도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이고 따라서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 또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나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러한 비상계엄이 내란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돼 내란이라는 범죄 행위의 일부가 된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판결을 통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국회나 선관위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여부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에 근거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이 계엄 해제, 표결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인정했고 국회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목적 역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SBS 기자에게 밝히는 등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비상계엄 조치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방에 평온을 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국회 표결 저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었다는 김영건 전 장관의 주장이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란죄 행위가 아니었다는 해명이 되는지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국회 표결 저지 내지 부정선거 의혹 수사 관련 국회나 선관위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내란 행위자들이 국회 등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경우도 이미 내란죄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가 표결 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이 입증된다면 내란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해서 수사 및 기소 현황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전에 있었던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판례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